2월의 밤 공기는 참 시리고도 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당신을 위해 남겨둔 비상약 같은 응원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세상을 떠난 오랜 친구가 20년의 시간을 건너보내온 눈물나게 다정한 하루 휴식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22년 2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은 늘 그렇듯 건조한 가습기 소리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 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의 나른함보다는 오후 회의에서 깨질 걱정에 명치 끝이 더부룩하던 그런 시간이었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에 눈이 침침해질 때쯤 책상 위 휴대폰이 지잉 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단체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메시지가 올라온 건 거의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야, 우리 학교 타임캡슐 기억하는 사람 있어?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마우스를 쥐고 있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안 났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2022년에 저는 20년 전 그 꼬맹이가 일기장에 적어내려갔던 근사한 어른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거든요. 부평역 근처 낡은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내일 먹을 점심 메뉴보다 다음 달 낼 대출이자를 먼저 걱정하는 게 전부인 삶. 그런 제가 20년 전에 맑았던 나를 마주한다는 게 왠지 벌을 받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주말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 묶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 문방구들은 이미 문을 닫아 합판으로 입구가 봉쇄되어 있었고 담벼락 여기저기에는 붉은색 락커로 공가, 철거라는 글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운동장은 예전 기억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 넓던 달리기 트랙은 사라지고 관리되지 않아 여기저기 뜯겨나간 인조잔디가 마치 흉터처럼 운동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죠. 야, 진짜 여기 맞아? 너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맞아. 저기 급식실 옆에 큰 느티나무 있었잖아. 그 뿌리 근처야. 기억 안 나? 우리 그때 경민이랑 같이 묻었잖아. 경민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을 일주일 앞두고 말도 없이 이사를 가서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던 내성적이지만 눈매가 참 맑았던 아이. 우리는 빌려온 낡은 삽 2자루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월의 땅은 단단하게 얼어 있어서 삼날이 들어갈 때마다 서걱서걱 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어깨는 결리고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힐 듯 통증이 올라왔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삽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차가운 흙 속에 묻힌 게 단순히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한 조각이란 걸요.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요? 삽 끝에서 둔탁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텅. 그 소리와 함께 농담을 주고받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흙먼지가 묻은 플라스틱 통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상자는 생각보다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흙이 굳어 뻑뻑해진 뚜껑을 겨우 비틀어 열자 그 안에서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20년 전의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들이 한 알 둘씩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제 손에는 2개의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이거 네 건데 왜 2개지? 하나는 네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는 제가 쓴 게 분명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나중에 꼭 유명한 만화가가 되어 있길 바란다고 적힌 다짐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편지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경민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13살 소년의 서툰 글씨체로 경민이가 남긴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 이 편지 읽을 때쯤이면 우린 아마 아저씨가 되어 있겠지. 진짜 상상도 안 된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만화가가 됐어? 혹시 꿈이 바뀌었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넌 원래 좀 느려도 끝까지 하는 애잖아. 난 그런 네가 참 좋았어.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혹시 오늘 힘들어서 울고 싶으면 내가 오늘 하루는 공짜 휴직권 줄게. 이 편지 읽는 오늘만큼은 일도 하지 말고 회사에서 혼난 것도 다 잊고 그냥 푹 쉬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넌 지금까지 진짜 잘해온 거야. 내 친구니까 당연하지. 경민이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경민이가 20년 뒤에 제가 이렇게 힘들 걸 미리 알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상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들은 뒤 사표를 써야 하나 고민하며 한숨만 내쉬던 참이었거든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종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친구 녀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 그 편지 경민이가 쓴 거 맞지? 얘 몇 년 전부터 많이 아팠대. 그러다가 작년에 소식 들었어. 하늘 날아갔다고.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미 세상에 없는 친구가 남긴 낡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경민이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남긴 이 짧고 서툰 몇 줄이 20년 뒤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게 될 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경민이에게 제가 답장을 보낼 차례였으니까요. 붙일 곳 없어서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띄웁니다. 제 진심이 저 하늘 어딘가에 닿을 거라 믿으며 한자 한자 적습니다. 경민아, 나야. 오늘 너를 만나고 왔어. 흙냄새 가득 묻은 네 서툰 글씨를 보는데 마치 네가 내 옆에서 야, 괜찮아 라고 장난치며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더라. 작년에 네가 떠났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어.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마지막 인사도 못했네. 네가 준 공짜 휴식권 덕분에 나 오늘 실컷 놀고 또 실컷 쉬었어.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네가 상상했던 멋진 만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네 말대로 묵묵히 잘 버티면서 살고 있어. 네가 미리 결제해준 그 마음 덕분에 나 내일부터 다시 힘내서 살아보려고 해.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다. 경민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좋아하는 만화 실컷 보면서 푹 쉬어.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친구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창밖으로 2022년의 차가운 새벽달이 떠 있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충분히 잘해왔다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는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내온 진심이 이제야 도착한 것뿐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